독일의 한가운데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 컬러 화면이 파시즘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준다. 생생한 컬러 화면을 통해서 히틀러를 기다리는 독일인들의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나치스의 지배를 받는 동안 루스 안드레아스 프리드리히는 매일 일기장에 존경받는 총통의 모습을 기록했다. 모두들 너무 기쁘고 흥분돼 있었다. 갑자기 만세를 외치는 함성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흥분한 구경꾼들은 총통님이 오신다고 소리쳤다. 모두들 손을 흔들며 히틀러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지 4년이 지났고 그는 유럽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스페인 내전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으며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공중전이었고 발전된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무차별 대량 학살이 자행된 무자비한 전쟁이었다. 독일군 지원병들은 스페인의 인민전선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프랑코의 파시스트 반란군을 지원했다. 그중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클라우스 쾰러도 있었다. 나는 붉은 무리로부터 아름다운 나라 스페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독일과 이탈리아 편에서 유럽의 기반을 뒤흔드는 소련 공산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공산주의자 빌 페인터는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를 지키고 파시즘을 타도하기 위해 의용군에 지원했다. 이렇게 직접 와서 경험해봐야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파시스트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국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1939년까지 프랑코와 파시스트 동맹들은 승승장구했고 미국과 영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파시스트의 세력을 막는 데 실패했다.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고 신세계 질서는 위협을 받았다.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영국은 조지 6세의 대관식으로 온 나라가 들떠 있었다. Only once or twice in the life of each one of us comes such a day as this, when we know that we're watching history in the making. 사람들이 대관식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다양한 자료에 남아있다. 행렬이 지나가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군인들의 행진 모습은 정말 볼만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The state coach, surely the most beautiful vehicle in all the world. It crosses Trafalgar Square and 100,000 faces are turned towards it and 100,000 throats voice their loyalty. 머나먼 땅에서 영국왕을 경호하기 위해 온 말을 탄 호위대를 보니 감동스러웠다. 인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영국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했다.
내 나이 77이니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대관식일 것이다. 난 30년 동안 국왕을 위해 일했다.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이다. 빨간색과 하얀색, 파란색의 장식들을 보니 이젠 식상해졌다. 그러나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대영제국에 속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내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감정이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평생 지켜온 믿음과 신념은 쉽게 파괴될 수 있다. 이 나라에서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극을 경험한 영국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전쟁을 막기 위해 먼저 독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관식이 있기 1년 전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이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초청을 받았다. 수상의 비서인 토마스 존스가 자신의 일기에 방문 일정을 기록했다. 4시 45분, 우린 그랜드 호텔을 나와 차를 타고 총통의 별장이 있는 산속으로 향했다. 히틀러는 밖에 나와 모두 악수를 나누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히틀러의 별장 베르그호프에서 회의가 열렸다. 5시 30분쯤 우린 원탁에 둘러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와 커피를 마시며 차가운 햄과 완숙 달걀을 먹었다. 총통은 버터 쿠키와 치즈를 아주 조금만 들었다. 카메라를 가져온 몇몇 사람들이 회의 장면을 찍었다. 독일 총통에게 반한 로이드 조지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에 대한 글을 써서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기고했다. 난 방금 독일의 유명한 지도자를 만나 그가 이룩한 독일 사회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그는 독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은 물론이고 독일의 사회 경제까지 바꿔놓았다. 히틀러가 뉘른베르크에서 강조했던 더 행복한 독일은 사실이었다. 독일인들은 침략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저항하겠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대공황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던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렸다. (1939년)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당시 미국 내무부 장관이던 해럴드 L. 이키즈가 일기에 방문 내용을 기록했다.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은 좋은 인상을 남겼다. 여왕은 사랑스럽고 미모가 뛰어났다. 조지 6세는 생각보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키가 큰 루즈벨트 대통령 옆에 서니 더욱 작아 보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미국 언론의 호평을 받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미국 방문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난 외교 문제에 얽혀 미국이 유럽 문제에 개입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1939년) 나치 독일은 강력했으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땅을 차지했다. 아마추어 카메라맨이 뮌헨에서 열린 문화축제를 촬영하고 18살의 요세파 하만이 축제 풍경을 기록했다. 축제 기간 동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됐다. 사람들은 모두 히틀러의 날씨라고 했다. 놀랍게도 도시 전체는 금빛으로 빛났다. 도시 전체가 비싼 돈을 들여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날 감동을 받은 한 임산부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독일이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하구나.
총통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셨단다. 베르사유 조약을 무효화시키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지. 독일은 계속 발전하고 몇 년 동안 실업자였던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되어 돈도 많이 벌고 독일의 산업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단다. 아들아, 독일 제국에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구나. 히틀러 유겐트의 단원이었던 15살의 소년이 영국에 사는 삼촌에게 편지를 썼다. 알프레드 삼촌께 그동안 독일에서 너무 신나는 일이 많아서 삼촌께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2주 전에 히틀러 총통님을 직접 뵙고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총통님과 독일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카 한스올림. 히틀러 만세. Wenn es dem internationalen Finanzjudentum in und außerhalb Europas gelingt, 몇 년 동안 나치는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베르너 레만이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나치의 정책을 지지하는 편지를 썼다.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하워드에게 자네 나라에선 유대인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우린 마침내 그들을 모두 제거했네. 유대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지. 유대인들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우리의 생활은 아주 힘들었네. 그래서 우린 총통의 유대인 정책을 지지하는 걸세. 자네 나라에 아직 유대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렇게 높겠지. 유감이군. 우린 지금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유대인들이 독일 국민들을 괴롭히지 못할 테니 이제 독일의 발전만 남았지. 그럼 잘 있게.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스포츠 퍼레이드. 이것은 구소련 최초의 컬러 화면이다. 이제 스탈린은 구소련을 완전히 장악했다. 안드레이 아질로프스키의 일기다.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눈에 띄었다. 동그란 모양의 초상화를 틀에 넣고 막대기를 달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다. 이제 초상화를 어깨에 올려놓고 퍼레이드 행렬을 따라간다. 교회 축제 때 쓰던 방법과 아주 똑같다. 교회도 우리도 길은 다르지만 내게는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일 뿐이다. 구소련의 실상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퍼레이드였다. 당시 굶주림 때문에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비밀 경찰은 전직 장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철도 노동자였던 예부도킴 니콜라이예프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폭력과 테러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주변 사람들이 체포되고 집집마다 수색이 이어졌다. 법정엔 사람들이 넘쳐났고 몇 년 전만 해도 훈장을 받을 만한 일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 모두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지만 내색은커녕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예부도킴 니콜라이예프의 일기는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됐고 처형됐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스탈린은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숙청했다. 히틀러의 연인인 네바 브라운의 비디오에는 총통의 측근들이 모두 등장한다. 히틀러는 이 산꼭대기에서 음모를 꾸몄다. (1939년) 여름 그는 폴란드 침공을 결정했다.
그러나 먼저 구소련이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폴란드를 지원하지 못하게 확실히 해둬야 했다. 8월 23일 히틀러는 스탈린과 조약을 맺었다. 나치의 선전부 장관이었던 요셉 괴벨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 놀라운 소식을 기록했다. 어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선언하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유럽 전체의 힘의 균형이 흔들렸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총통은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 연막 작전에 대한 세계의 반응이 어떤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히틀러가 스탈린과 맺은 협정엔 비밀 조항이 있었다. 동유럽을 분할한다는 조항이었다. 일주일 후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다. 영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다. 11시 15분 체인벌린 수상이 발표했다. This morning, the British ambassador in Berlin handed the German government a final note. 폴란드에서 독일군을 철수시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지만 최후 통첩 기한인 오전 11시까지 답변이 없었다. 이제 우린 독일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This country is at war with Germany. 전쟁 소식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 어딜 가나 카키색 군복을 입은 앳된 장병들 뿐이다. 소년들과 상위 군인까지 이 도시에서만 300만 명이 소집됐다. 문명국가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바르샤바가 폭격을 당했고 독일 탱크와 전투기들이 격추됐다. 또다시 전쟁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9월 27일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했다. 교사였던 하임 카플란은 조국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했다. 아름다운 바르샤바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괴됐다. 바르샤바 거리는 완전히 파괴됐다. 폐허 속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묻혔다. 이제 히틀러는 서유럽으로 관심을 돌렸다.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서섹스주에 있는 한 학교의 공습 훈련 시간. 몇 달 후 이 공습 훈련은 실제 상황이 돼버렸다. 비비안 홀은 퍼트니 출신의 속기사였다. 이번 전쟁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았다. 밤낮으로 공습을 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나 고요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곧 수백 대의 전투기들이 나타나 우리에게 폭탄과 독가스를 퍼붓고 끔찍한 죽음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러나 폭탄과 독가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Children everywhere, your mommy thinks of you tonight. Though you're far away, she's with you night and day. Good night, children everywhere. 전시 체제에 각종 규제에 실증이 난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지루한 전쟁 혹은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다. 또다시 한 달이 지났다. 뉴스는 매일 똑같고 모두들 독일의 공습을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나긴 몇 달이 지나자 우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인생은 무의미했고 열심히 산다는 것조차 가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삶이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를 공격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이미 독일군에게 점령됐다. 프랑스에 주둔하던 영국군은 후퇴했다. 팩스톤 상사는 더럼 경보병 연대에서 싸웠다. 오전 7시 갑자기 독일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했다. 우린 침착하게 독일군의 공격에 맞서 싸웠지만 독일군 병사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프랑스 보병 구스타브 폴처는 랑그도크 출신으로 농부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산을 넘고 행군을 계속했다. 보급품과 무기를 가득 실은 마차와 트럭이 폭파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곳곳에 창자까지 드러낸 말들이 쓰러져 있었고 옆을 지날 때 아직 죽지 않은 녀석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다. 독일군의 정격전이 유럽을 휩쓸었다. 한스 페렐스는 22살의 독일 청년이었다. 아침에 우린 민간인들의 집을 수색했다. 이곳 사람들은 독일군을 몹시 두려워했다. 어떤 여자는 내 발 앞에 엎드려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다. 난 프랑스 말로 더듬거리며 우린 단지 무기만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았고 울면서 애원하고 또 울었다. 철수하는 동안 구스타브 폴처는 프랑스가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민들이 짐을 싸서 피난 가는 걸 보니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소와 가축들을 버리고 집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과거의 추억과 삶의 기쁨이 되어준 모든 것들까지.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날은 저물어 갔지만 피난민들은 움직이는 건 뭐든지 타고 피난길을 서둘렀다. 머지않아 구스타브는 포로로 잡혔다. 이제 우린 포로가 됐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우리에게 전쟁은 끝이 났다. 정오쯤 그들은 우리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줄을 세운 뒤 길을 따라 행군을 시켰다. 행군은 매우 힘들었다. 갑자기 우린 아주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린 마실 것이라도 바랐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with their French allies, are fighting a desperate battle in the northern zone of the Western Front. They have withdrawn some miles towards the coast, a movement which has been carried out in perfect order. 5월 20일 팩스톤 상사 역시 포로가 The 됐다. Allied forces have not lost cohesion, and their morale is high. 이제 모든 것에 질려버렸다. 탈출하는 것도 내겐 의미가 없었다. 어떻게 되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즉시 방아쇠를 당겨주기만을 바란다. 이 상황이 영원할 순 없을 것이다. 독일 장교가 찍은 화면을 보면 승리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었다. 프라이아에게 우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저택의 숙소를 잡았어. 어제 저녁에 내가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알아? 캐비어와 햄, 크레이프 슈제트에다 보르도산 최고급 와인과 꼬냑을 곁들였지. 난 많이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저녁 식사 후 모두들 기분이 아주 좋았어. 당신에게 보낼 선물이 필요하다니까 장교 하나가
프랑스 비누와 바스 오일이 든 커다란 상자를 갖다 주었어. 이제 당신 몸에서 장미 향기가 나겠지? 사랑해, 헬무트가. 전시에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를 알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주 평범한 여성들도 남자들을 원했고 그들 역시 우리 군인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전쟁은 계급과 나라, 나이에 대한 장벽들을 모두 허물어버렸다. 부모님께 어제 제 평생 처음으로 대서양을 봤습니다.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전쟁 때문에 정말 멀리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해안 도시들을 점령했지만 아름다운 건물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시체들을 볼 때마다 전쟁이 원망스러웠죠. 제가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전쟁은 시간 낭비 같아요. (1940년 5월) 말 프랑스에서 연합군은 패배했다. 30만 명의 지친 병사들이 됭케르크 해변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 벨 맥도널드 대위도 있었다. 우린 해안에 앉아 있었고 대열도 모두 흐트러져 있었다. 우린 지칠 대로 지쳤지만 계속해서 폭격을 받았다. 항구에선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피어올랐고 도시는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해안에 있는 동안 너무 두려웠다. 모래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날아가는 폭격기 소리와 커다란 폭발음이 끊이질 않았다. 배에 올라탈 때까지 고작 15분이었지만 몇 년은 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린 그 끔찍한 해안을 벗어났고 이제 우리가 탄 배는 도보 해협을 향해 거친 물살을 갈랐다. What General Weygand has called the Battle of France is over. The Battle of Britain is about to begin. Upon this battle depends the survival of Christian civilization. 영국이 고립됐을 때 넬리 카보와 조안 와일디시가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다. 6월 17일 프랑스가 휴전을 요청했고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됐다. Hitler knows that he will have to break us in this island or lose the war. 이제 우리는 현실을 깨달았다. 너무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아주 잘할 수 있다. 우린 이 작은 섬에 갇힐지도 모른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Let us therefore brace ourselves. 이제 우린 처칠 수상의 위대한 연설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지금 독일군이 영국의 문 앞에서 더러운 나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But if the British Empire and its Commonwealth last for 1,000 years, men will still say, this was their finest hour. 이제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들을 이끌었다. 처칠 수상의 비서인 존 콜빌이 곁에서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지켜봤다. 10시쯤 수상관저의 침실로 갔더니 수상님은 빨간색 실내복을 입고 시가를 피우며 침대에 누워서 침대 발치에 앉아있는 비서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 그의 검은 고양이 넬슨은
팔다리를 쭉 뻗으며 누워 있었고 가끔 수상님은 고양이와 장난도 치셨다. 처칠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국의 정신을 상징했다. 수상님은 종종 손가락 2개로 승리의 사인을 보내셨는데 수상님의 이런 제스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나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어군이 필요했다. It's a happy, happy, happy day. T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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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lay. For you and me, for us and we. All the clouds have. 런던 주민인 넬리 카버는 이들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의용군 지원자들의 수가 많아서 이젠 어디서든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상은 그들을 시민군이라고 불렀는데 훨씬 근사하고 적절한 이름이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나이든 병사들이었지만 아주 강인해 보였다. 우표 수집과 모형 항공기를 좋아하던 브라이언 풀은 적군과 싸우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다음 주 수요일에 17살이 되니까 충분히 지방 의용군에 지원할 수 있다. 이틀 전부터 어머니께 내 결심을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아직 싸우기엔 어리다고 생각하시지만 내 결심을 막으실 것 같지는 않다. 군화를 신은 첫날 너무 무거워서 군화 한쪽이 1톤은 되는 것 같았다. 총검을 들고 재빨리 돌진하는 법을 배울 땐 아주 신이 났다. 우린 독일군과 싸울 때 총 말고 총검을 쓰고 싶어 한다. 독일인들이 총검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총검으로 찌를 땐 목과 폐와 위를 정확하게 찌른 다음 한 번 돌리면서 빼야 확실하다. 우린 게릴라 전술도 배우고 보초를 소리 없이 죽이는 방법도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다. 전쟁 전엔 한 번도 못 해본 일이다. 전시에 언론은 엄격히 통제된다. 모두 실리는 당시 런던 시민이었다.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모두 말을 조심했다. 언론을 탄압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영국에는 자유를 위해 싸웠고 영국에서 언론 탄압은 없었다. 배급제가 시작되자 아주 기본적인 것만으로 버텼고 뭐든지 사려면 줄부터 서야 했다. 차는 1인당 일주일에 60그램씩 배급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은 6명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농축우유나 달걀은 구할 수 없고 시럽도 다 떨어졌다. 지난주엔 잼을 만들기 위해 1인당 1kg의 설탕을 받았다. 감자도 조금 캤는데 감자 생산량은 괜찮았다. 조지 6세 어머니 메리 여왕의 뜻에 따라 여성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Time has come for every woman in the country to answer the call to serve. Hear him picking out a melody, peck, peck, pecking at the same old tree. He's as happy as a bumblebee all day long. Come on and try his rhythm, tick, tick. Come on and try his rhythm, and let your heart beat with him, quick, quick. Just listen to that tick-a-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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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little woodpecker song. 이제 영국의 대도시에 대한 맹폭격이 시작됐다. 런던에서 기자인 필리스 워너가 공중전에 대해 기록했다. 새벽 1시쯤 처음으로 폭격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더니 커다란 굉음이 땅을 뒤흔들었다. 밤새 간간히 폭격기 소리는 계속됐고 우리 동네가 폭격에서 벗어날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9월 15일. 아침부터 아주 화창했다. 살아서 눈을 뜨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또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조차 커다란 승리처럼 느껴졌다. 물론 가장 끔찍한 일은 산채로 묻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나흘 만에 방공호에서 나왔지만 살아서 다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10월 8일) 어젯밤은 정말 끔찍했다. 폭격 때문에 땅이 흔들렸고 동네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거리마다 여기저기에 잘린 팔다리가 흩어져 있었다. 못된 나치놈들. (11월 12일) 폭격이 시작되고 첫 달만 무사히 버티면 그 후엔 괜찮았다. 기회가 있었다면 도망을 쳤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런던에 남아있고 싶다.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 4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됐다. 최악의 공습은 끝났지만 그 후 몇 년 동안에도 독일 공군의 공습은 계속됐다. 브리스톨에서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인 나일 오렌스가 한낮에 공습받아 파괴된 버스의 잔해를 필름에 담았다. 그러나 1941년 봄 영국은 브리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독일은 영국 침공 계획을 연기했다. 히틀러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구소련과 동유럽을 침략할 계획이었다. (1941년) 봄 히틀러는 스탈린과 맺은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암호명 바르바로사 작전에 따라 구소련을 침략할 계획이었다. 총통의 측근인 프란츠 할더 장군이 자신의 일기에 히틀러의 대량 학살 계획을 기록했다. 총통을 만나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군인으로서 갖는 동지애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쟁은 전멸전이 될 것이며 서방 전선과 아주 다를 것이라고 했다. 동부 전선에서는 초반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휘관들이 먼저 희생을 감수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3만 명의 병사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쾰른 출신인 21살의 아돌프 거츠가 혼란한 심경을 기록했다. 1941년 6월 6일 앞으로 큰일이 벌어질 게 확실하다. 몇 주 동안 병사들을 실은 열차가 밤낮으로 동쪽을 향해 달렸다. 우린 러시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왜 이 많은 병사들이 동쪽으로 이동할까? 영국과 전쟁은 끝난 것일까? 바르바로사 작전 하루 전날 장교들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침략 작전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6월 22일) 아돌프 거츠는 독일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인즈가 뛰어와서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고 소리쳤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됐지만 모두들 전쟁은 4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했다. 레닌그라드에서 학생이던 옐레나 아스크리야비나는 외무부 장관인 몰로토프의 라디오 연설을 들었다. 몰로토프 장관은 숨이 차서 다급하게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다. 뭔가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3,000대의 전차가 발트해에서부터 흑해까지 총 1,600km를 이동하며 구소련을 공격했다. (6월 28일) 구소련 병사인 알렉산더 골리코프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토니치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거야.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 편 탱크가 폭격을 당했고 파시스트들이 우릴 포위했어. 오스트로브스키 거리는 시체로 가득하고 시체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도마뱀처럼 널려 있어. 날씨는 너무 덥고 갈증이 나. 당신 사진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당신의 파란 눈을 보고 있어. 울지 마. 당신은 내 무덤에 못 오겠지. 내가 무덤에 묻힐 수나 있을까? 이 편지를 쓴 날 알렉산더 골리코프는 전사했다. 독일군의 진격은 매우 신속했고 하루에 65km씩 행군하며 구소련의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다. 아카디 퍼번세프는 러시아 종군 기자였다. 하루하루가 러시아인들에겐 비극이었다.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은 계속됐다. 스모렌스크를 비롯해서 베사라비아, 티라스폴, 지도미르, 민스크, 리가, 오르샤, 바블로이스크, 노보그라드 블린스키, 카미네스크 포들스크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모두 함락됐다. 우크라이나는 전소됐고 벨라루시도 불에 탔으며 전쟁의 포화는 러시아 중부지방까지 이어졌다. (3만 명) 이상의 구소련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다. 독일군 2등병 베노 지자가 포로들의 행렬을 목격했다. 갑자기 황토색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벌집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들에게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전쟁 포로들이었다. 우린 재빨리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비켜섰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구소련에 대한 혐오감도 잊었다. 우리 쪽을 향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가오는 이 갈색의 군단이 정말로 인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까지 잃어버린 그들은 힘겹게 마지막 힘을 다해 마지막 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몇 년 동안 참혹한 전투를 치르며 자연스럽게 생긴 적군에 대한 증오감으로 포로들을 살해하는 것이 허용됐다. 21살의 후고 랩은 제23 기갑사단의 포병이었다. 어머니께 포로로 잡힌 러시안 병사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비열한 아시아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조국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전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포로를 죽일 시간도 없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잡을 때마다 죽여야 했습니다. 살인을 하려면 대단한 배짱이 필요해요. 동료 중에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도 있는데 그는 고향에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몸조심하세요. 막내 아들 올림. 6개월 후 60만 명의 소련군 전쟁 포로가 사망했다.
1941년 8월 히틀러가 동부 전선을 방문했다. 독일군의 승승장구에 도취된 히틀러는 천년 제국을 꿈꾸며 병사들에게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강조했다. 독일군 탱크들이 모스크바로 향하자 구소련의 수도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독일군 대령인 크레스 역시 총통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다. 1941년 9월 우리가 모스크바를 향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러시아인들이 더 많은 군대를 투입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모스크바를 함락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러시아인들은 끈기가 있었으며 특히 요새를 건설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공산주의자들의 용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인한 상대는 없었다. 1941년 12월 독일군은 여전히 모스크바를 함락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유혈 참사는 계속될 것 같았다. 그때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다.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던 날, 미 해군의 조지 레더메이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일본군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폭격했다. 우린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이후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유럽 전쟁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됐다.